먼저 첫 주제는 요즘 전국의 가장 큰 현안이죠. 검수완박 5월 3일까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책 의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5월 3일 얘기한 거는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검수완박에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얘기와 강하게 반대하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네. 4월 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그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예.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일단 민주당 주총에서 오늘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제가 모두 발언까지 듣고 왔었는데 상당히 강경하더라고요. 네. 검수완박 추진으로 결론이 될까요? 예상을 해보신다면? 예, 강경론이 대체로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세부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건 어쨌든 당론으로 문 대통령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을 추진한다 이런 당론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4월 임시국회 일정이 5월 5일까지인데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거다 이런 예상도 있고 또 과연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관심이나 혹은 국민적인 여론, 명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그걸 감안해서 향후의 추진 일정이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당론만큼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가지 단계를 더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법사위의 통과, 그리고 나서 본회의의 부의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부의라는 게 뭐냐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건을 올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랑 안건 상정, 이거 처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부의까지 해놓고 눈치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국민 여론 눈치 볼 것 같아요.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국민들이 찬성 여론이 높냐, 반대 여론이 높냐. 찬성 여론이 높으면은요, 당연히 밀어붙이겠지만 반대 여론이 높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눈치는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입장이 이거 우리가 물러나는 정권인데 권력인데 이거 신임 정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합시다 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밀어붙였지만 청와대에서는 좀 천천히 해라라고 제어를 했었잖아요. 예. 그 두 가지 눈치를 보고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론은 검수완박 추진으로 가는데 네. 그 뒤에 속도 조절은 상황 따라서 이런 두 분이 약간 비슷한 의견이고요. 오늘 의총 모습 잠깐 보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등이 나와서 모두 발언을 했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도 보면은 상당히 좀 강경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어제 이소영 의원 얘기도 있고요. 대표적인 좀 이른바 조금 박해 중에 한 명이죠. 조홍천 의원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중진 의원 12명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속도 조절을 얘기했고 시기와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리한 추진은 반대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했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수완박의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지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오늘도 반대 의견을 강하게 냈는데요. 김호수 총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측의 날인데 당론으로 채택되면 추가 입장 준비하고 계신 거 있는지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명한 결정을 국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거로 일단 검찰 입장에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는데 원래 김 총장이
친여 성향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검수완박을 놓고는 입장이 서로 다른 분위기입니다. 근데 정의당의 입장이 반대죠. 아니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검찰 개혁도 필요하고 또 이른바 이제 수사 기소권, 그러니까 수사권과 소추권을 분리하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 지금 1년이 채 안 됐고, 또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라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이라는 건 어떤 당리당략 차원에서나 혹은 정파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할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런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이 국민 전체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낳느냐, 이걸 보고서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난 1년간 이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다면 보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뭐 4월 임시국회 통과시키는 건 무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도 사실은 좀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공수처는 일각에서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6대 범죄를 제외한 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줬는데 사건 처리가 굉장히 지연돼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절박한 이런 고소인 입장에서나 혹은 무고한 피의자 입장에서 과거에 그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보다 사건 처리도 느리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이 많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예. 있어요. 그럼 그런 평가들을 종합해서 과연 1년 전에 했던 그런 개혁이 바람직한지, 거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예를 들어서 6대 그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 시작 단계부터 검찰한테 줬는데 그것도 6대 중대범죄를 전체를 줄 건지, 아니면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 혹은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어떤 재산 가액에 따라서 초기에 수사를 하는 그 수사권은 경찰한테 주고 검찰이 그거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둔다든지, 그렇게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그러면 수사권이 어디로 갈 거냐? 검찰한테서 박탈한 수사권, 이것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최초에는 중수청을 얘기했다가 자치디 중수청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돼서, 특히나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수청장을. 그렇죠. 그 칼끝이 자칫하면은 이제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한테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수청에 대해서 또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로 간다는 얘기인데. 자칫하면 말잔 듣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말잔 듣는 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경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거며, 과연 경찰이 이른바 이제 뭐 민생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도 많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지만, 이런 아주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그런 재산 범죄, 뭐 재벌 대기업의 그런 이 범죄, 정경유착 범죄,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서둘러서 이 70년 이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완결지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하나도 덧붙일 말씀이 없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내용을 갖고 하느냐?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을 향한 뭐 대장동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부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근데 그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도 민주당에서 뭐 제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로는 네. 법안을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복잡해지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때 통과시켜서 공포까지 해버리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을 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우리가 빨리 그 사람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버려야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법의 안정성에 맞습니까? 지속 가능성에 맞습니까? 예. 이번에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시행령을 통해서 이 법에 대한 다른 보완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낸 사람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갖고 지금 피의자예요. 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 완전히 뺏어버리는 이런 법안을 냈어요. 이게 동기가 순수합니까? 이거는 정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짓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예.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도 통과시키고 왜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니까요.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부의했어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국회 제적의 5분의 3 그래서 180석이 필리버스터를 그만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의당 6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정의당은 거기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논의가 민주당에 혹시 됐나요? 일단 뭐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회 의석 구조를 보면 민주당이 172석이고 그다음에 아주 소수 정당인 뭐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이 각각 한 석씩이 있고 예. 또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이 7분이 계신데 뭐 감옥에 가 있는 의원도 있고 예. 또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거기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정의당 의석이 꼭 필요하다.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입장을 아직 정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가 전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봐요. 뭐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정치개혁 법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의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이거를 동시에 처리해서 예. 그걸 처리하는 조건으로 정의당이 뭐 필리버스터 종결에 동의해 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속지 마세요.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해 본 바가 없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항상 저는 이 국민적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검찰개혁 그리고 수사권과 소추권의 분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분리한 수사권이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중간 단계 정도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별도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일종의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줬는데 그게 과연 그 예상했던 것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했는가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해요. 때문에 여기서 더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려면 이거는 사실은 정파를 넘어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사전에 토론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3월 달인가요? 검수완박 한 번 추진하다가 내려놨잖아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파동이 있은 이후에 내려놨고 그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토론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도 그 지난 1년 동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국회 다수당이 해야 될 것은 그런 평가들을 종합해서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이걸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저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따를 거고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필리버스터 상황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간다고 했을 때 그걸 강제 종결시키는데 정의당이 뭐 동참하는 것도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뭐 당에서는 워낙 이전에 사무총장도 하셨고 중요한 자리에 계신데 필리버스터를 막는 데 동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아니 근데 필리버스터를 안 하더라도 회기를 끊어서 하면 되잖아요. 쪼개기로요. 네, 쪼개기로 하면 되죠. 이제 지금 이런 겁니다. 5월 5일까지가 회기예요. 그러면은 5월 5일 날 회기를 끝내고 6일 날 다시 소집을 한다. 근데 바로 휴일이에요. 그다음에 7, 8일이. 그러면 90일 이틀 남습니다. 9일 날 근데 누가 봐도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억지스럽죠.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운영 뭐 아니 계속 그리고 억지스럽게 했죠. 그런 국회 소집에 현 국회의장이 동의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장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여당이 단독 소집을 한다 그래도 의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 진행이 어렵잖아요. 글쎄 그 부분은 순리적이지 솔직히 않아 보입니다. 저는 국회의장도 민주당 편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 기소권 같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럼 검찰만 수사권, 기소권 왜 뺏어요? 아니, 그게 이제 모순이에요. 네? 지금 사실은 공수처는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지만 수사 기소권을 갖고 그렇죠. 있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면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공수처가 되는데 근데 이제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분들의 사고 속에는 공수처는 선, 검찰은 악 이런 구도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현 공수처장이 영원히 공수처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다 되면 그 다음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공수처가 악이 되나요?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더 나아가서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문제로 가려면 그런 개혁으로 가려면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기소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에 예.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대안이 없이 그냥 검찰 수사권 뺏는 것만이 이게 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많은 논리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개혁도 아니고요. 이건 장악이고요. 본인들을 향한 수사 못하게 하는 방해입니다. 방해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네요. 다음 주 중에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은 또 저희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와 전장현 박경석 대표의 토론이 내일이군요. 예, 준비가 됐습니다. 깨알 광고를 좀 하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검수완박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조금 뒤라도 민주당 의총 결과가 나오면 역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